안녕하세요. 행복선녀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치 않는 여러분의 사랑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1951년생 신묘년 토끼띠 여러분들을 위해 2025년 12월 한 달의 운세를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연말을 맞이하는 이 소중한 시간, 여러분의 운세가 궁금하실 텐데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성껏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951년은 신묘년으로 천간이 신금이고 지지가 묘목입니다. 금이 목을 극하는 금극목의 구조로 태어나신 분들이죠. 묘목은 토끼를 상징하며 음의 기운을 가진 을목에 해당합니다. 신금은 양의 금기운으로 날카롭고 예리한 성정을 나타냅니다. 이러한 구조 속에서 태어나신 여러분은 섬세하면서도 강인한 내면을 동시에 지니고 계십니다. 2025년 을사년은 천간 을목과 지지 사화로 이루어진 해입니다. 을목은 여러분의 본명 지지인 묘목과 같은 음의 목기운이라 친화력이 있습니다. 사화는 화의 기운으로 목생화의 관계를 형성하여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은 한 해였을 것입니다. 이제 12월로 들어서면서 월지가 바뀌게 됩니다. 12월 1일부터 19일까지는 정해월이 이어지고 12월 20일부터는 무자월로 들어갑니다. 정해월은 천간 정화와 지지 해수의 조합입니다. 정화는 음의 화기운으로 따뜻하고 은은한 빛을 상징합니다. 해수는 양의 수기운으로 차갑고 강한 흐름을 가지고 있죠. 화와 수가 만나 수국화의 관계가 되어 상충하는 에너지가 존재합니다. 여러분의 본명 신묘와 정해월의 관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신금과 정화의 관계에서 화극금이 작용하여 여러분의 금기운이 녹아내리는 형상입니다. 이는 고집이나 강한 의지가 부드러워질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해수와 묘목의 관계에서는 수생목이 이루어져 묘목인 여러분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줍니다. 이는 새로운 활력과 에너지를 받을 수 있는 시기임을 말합니다. 12월 초중반 정해월 시기에는 해수의 강한 수기운이 겨울철과 맞물려 추위와 차가움을 나타냅니다.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기 쉬운 때입니다. 하지만 정화의 따뜻한 불빛이 어둠을 밝혀주듯 작은 희망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 건강 관리에 각별히 신경 쓰시고 따뜻하게 지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신금이 약해지는 시기이므로 호흡기나 피부 건강에 유의하셔야 합니다. 12월 20일부터는 무자월로 바뀝니다. 무자월은 천간 무토와 지지자수의 조합입니다. 무토는 양의 토기운으로 산이나 큰 땅을 상징하며 안정감과 포용력을 나타냅니다. 자수는 음의 수기운으로 깊은 물, 지혜와 침착함을 의미합니다. 토국수의 관계로 토가 수를 제어하는 형국입니다. 여러분의 신묘와 무자월의 관계를 보면 무토와 신금은 토생금의 관계입니다. 토가 금을 생해주니 여러분에게 든든한 지원군이 생기는 것과 같습니다. 기운이 충전되고 안정감을 찾을 수 있는 시기입니다. 자수와 묘목의 관계에서도 수생목이 이루어져 계속해서 생기가 공급됩니다. 12월 하순으로 갈수록 운세가 점차 상승하는 흐름입니다. 무자월에 들어서면 무토의 안정된 기운과 자수의 지혜로운 에너지가 조화를 이루며 여러분에게 평온함을 선사합니다. 연말을 마무리하며 한 해를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기에 좋은 시기입니다. 마음의 안정을 찾고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여 보세요. 이제 12월의 전체 운세를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은 정해월과 무자월 두 개의 월지가 공존하는 달입니다. 초중반에는 화와 수의 충돌로 다소 불안정한 기운이 있지만 수생목의 도움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하순으로 갈수록 토생금과 수생목의 이중 생조를 받아 운세가 상승합니다. 전반적으로 12월은 여러분에게 회복과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건강운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특히 70이 넘으신 나이에는 작은 불편함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신금이 호흡기와 피부를 주관하는데 정해월에는 화극금으로 약해질 수 있습니다. 감기나 기관지 질환에 조심하시고 보습과 보온에 신경 쓰세요. 12월 초중반 정해월 기간에는 정화가 신금을 녹이는 화극금 작용이 일어납니다. 이는 마치 불이 쇠를 녹이는 것과 같아서 여러분의 금기운이 약해지는 시기입니다. 금은 폐와 대장, 코와 피부를 담당하는 장부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에는 호흡기 건강에 특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찬바람을 직접 쏘이지 마시고 외출하실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세요. 목도리와 모자로 목과 머리를 따뜻하게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내 온도는 20도에서 22도 정도로 유지하시고 습도는 50%에서 60% 사이가 적당합니다. 가습기를 틀어 건조함을 막으시고 물을 자주 드셔서 기관지가 마르지 않도록 하세요. 따뜻한 차를 수시로 마시면 좋습니다. 생강차나 대추차, 유자차가 특히 좋습니다. 도라지나 배를 달여서 드시는 것도 폐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피부도 건조해지기 쉬운 시기이니 보습 크림을 충분히 바르시고 로션으로 관리하세요. 목욕 후에는 바로 보습제를 발라 수분이 날아가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해수와 자수의 수기운이 강해 신장이나 방광 개통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수의 기운은 신장과 방광, 생식기와 귀를 주관합니다. 12월은 수의 기운이 매우 강한 달이라 이 부위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와 따뜻한 차를 드시면 좋습니다. 하루에 물을 1리터에서 1.5리터 정도 마시되 한 번에 많이 마시지 마시고 조금씩 자주 마시세요. 특히 아침에 일어나서 따뜻한 물 한 잔을 드시면 신장 기능을 깨우는 데 도움이 됩니다. 소변이 자주 마려우시거나 시원하게 나오지 않는다면 병원에 가셔서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전립선이나 방광 건강도 체크하세요. 밤에 소변이 자주 마렵다면 저녁 식사 후 수분 섭취를 조금 줄이시고 잠들기 2시간 전에는 물을 많이 마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아랫배를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복대를 착용하시거나 핫팩을 아랫배에 대고 계시면 도움이 됩니다. 검은 콩이나 검은 깨, 흑미 같은 검은색 음식은 신장을 보하는 데 좋으니 자주 드세요. 무자월로 접어들면 무토의 지지로 소화기 계통이 안정되고 전반적인 체력이 회복됩니다. 무토는 비장과 위장을 주관하며 토생금으로 여러분의 금기운을 보충해 줍니다. 12월 20일 이후에는 건강 상태가 점차 좋아지는 것을 느끼실 것입니다. 이 시기에는 소화가 잘 되고 식욕도 돌아옵니다. 영양가 있는 음식을 골고루 드시되 과식은 피하세요. 나이가 드시면 소화 기능이 약해지므로 천천히 꼭꼭 씹어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끼에 80% 정도만 드시고 배가 부르지 않을 정도로 조절하세요. 따뜻한 음식 위주로 드시고 차가운 음식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김치찌개나 된장찌개 같은 국물 요리가 좋고 고기는 소고기나 닭고기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세요. 생선도 자주 드시면 좋습니다. 무자월에는 토의 기운이 강해져 단맛 나는 음식이 당기실 수 있는데 당분이 많은 음식은 적당히 드시고 고구마나 단호박 같은 자연스러운 단맛을 섭취하세요. 규칙적인 생활과 가벼운 운동을 병행하시면 건강을 유지하실 수 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시고 같은 시간에 주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체 리듬이 깨지면 면역력이 떨어지고 여러 질병에 노출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시면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하시고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깨우세요. 팔다리를 쭉쭉 펴주시고 목과 어깨를 천천히 돌려주세요. 날씨가 좋은 날은 30분 정도 산책을 하시면 좋습니다. 집 근처 공원이나 평지를 천천히 걸으시되 무리하지 마세요. 걷기 운동은 혈액순환을 돕고 관절 건강에도 좋습니다. 다만 빙판길이나 눈길은 위험하니 조심하시고 미끄러지지 않는 신발을 신으세요.
실내에서는 간단한 맨손 체조나 요가 동작을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온라인에서 노인 체조 영상을 찾아 따라 해보세요. 관절염이 있으시다면 무릎이나 허리에 무리가 가지 않는 동작을 선택하세요. 잠을 주무실 때는 7시간에서 8시간 정도가 적당하며 너무 늦게까지 깨어 계시지 마시고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는 잠자리에 드세요. 낮잠은 30분 이내로 짧게 주무시면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재물운은 어떨까요? 재물도 삶의 안정과 행복을 위해 중요한 부분입니다. 신금은 재물과 금전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정해월의 화급금으로 지출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연말이라 모임도 많고 선물이나 경조사비 등 나가는 돈이 많을 수 있으니 계획적으로 관리하세요. 12월 초중반은 정말 지출이 많은 시기입니다. 송년회나 동창회, 친목 모임 등으로 외식비가 늘어납니다. 또한 연말 선물을 준비하시거나 손주들에게 용돈을 주시는 일도 있을 것입니다. 경조사도 많아지는 시기라 부조금도 여러 번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가계부를 쓰시거나 지출 내역을 꼼꼼히 기록하세요. 계획 없이 쓰다 보면 예상보다 훨씬 많은 돈이 나갈 수 있습니다. 미리 12월 예산을 세우시고 각 항목별로 얼마씩 쓸 것인지 정해두세요. 모임비는 얼마, 선물비는 얼마, 경조사비는 얼마 이런 식으로 계획을 세우시면 과소비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불필요한 지출은 과감하게 줄이시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세요. 충동 구매는 절대 금물입니다. 백화점이나 쇼핑몰에 가시면 이것저것 사고 싶은 마음이 들지만 정말 필요한지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특히 건강식품이나 고가의 물건을 권유받았을 때는 즉시 결정하지 마시고 며칠 고민한 후 결정하세요. 화급금의 작용으로 사기를 당하거나 투자 손실을 볼 위험도 있습니다. 12월에는 누군가 좋은 투자처를 소개한다거나 돈을 빌려달라는 요청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절대 쉽게 응하지 마세요.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큰돈이 오가는 일은 신중해야 합니다. 투자 이야기가 나오면 일단 거절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는 투자는 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요즘은 전화나 문자로 금융 사기를 치는 경우도 많으니 조심하세요. 은행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전화가 오면 바로 끊으시고 직접 은행에 전화해서 확인하세요. 자녀나 손주를 사칭하는 보이스피싱도 있으니 돈과 관련된 전화는 반드시 본인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물건을 구매하실 때도 안전한 사이트인지 확인하시고 개인정보를 함부로 입력하지 마세요. 무자월에는 토생금으로 재물운이 회복되며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작은 재물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12월 20일 이후에는 재물의 흐름이 좋아집니다. 무토가 신금을 생해주니 돈이 들어올 기회가 생깁니다. 예전에 빌려준 돈이 돌아오거나 잊고 있던 적금이 만기가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예상치 못하게 용돈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감사한 마음으로 받으시고 현명하게 사용하세요. 또한 이 시기에는 재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들어온 돈을 함부로 쓰지 마시고 저축하시거나 필요한 곳에 알뜰하게 쓰세요. 연말이라 세뱃돈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미리 신권을 준비하시고 봉투에 담아두세요. 투자나 큰 지출은 신중하게 결정하시고 저축이나 안정적인 재정 관리에 초점을 맞추시는 것이 좋습니다. 12월은 새로운 투자를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정리하는 달로 보세요. 통장 정리를 하시고 사용하지 않는 계좌는 해지하세요. 자동이체로 나가는 돈들을 확인하시고 불필요한 것은 취소하세요. 보험이나 통신비 같은 고정 지출을 재검토하시고 더 저렴한 상품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알아보세요. 연금이나 이자, 수입이 있으시다면 입금일을 확인하시고 잘 관리하세요. 재물은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새어나가지 않게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작은 돈이라도 아껴 쓰시고 낭비하지 마세요. 길일인 12월 7일이나 15일,
25일에 은행 업무를 보시거나 재정 계획을 세우시면 좋습니다. 이날 통장을 만들거나 정기예금에 가입하시면 재물이 모입니다. 또한 재물을 부르는 풍수도 활용해 보세요. 집안의 북쪽이나 서쪽을 깨끗이 정리하시고 그곳에 금속 재질의 물건이나 흰색 물건을 두세요. 돼지 저금통이나 금색 장식품을 놓으시는 것도 좋습니다. 지갑은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시고 영수증이나 쿠폰으로 지저분하게 만들지 마세요. 지갑이 낡았다면 새 것으로 바꾸시되 검은색이나 금색, 갈색 지갑이 재물운에 좋습니다. 대인관계와 사회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묘목은 부드럽고 유연한 성질을 가져 사람들과 잘 어울리십니다. 12월에는 수생목의 도움으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원만합니다. 정해월에는 정화의 따뜻한 기운이 더해져 주변에 온기를 전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다만 해수의 차가운 기운도 있어 때로는 거리감을 느낄 수 있으니 소통에 신경 쓰세요. 무자월에는 무토의 포용력으로 갈등이 해소되고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됩니다. 가족이나 친구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기 좋은 때입니다. 이제 기룬띠와 상극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12월 한 달 동안 여러분이 누구와 함께하면 좋은지, 누구와는 조심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리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명리학에서 띠의 상생과 상극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오행의 원리와 천간지지의 조화를 바탕으로 한 학문적 해석입니다. 먼저 기룬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개띠는 여러분과 육합의 관계입니다. 묘목과 술토가 만나 묘술 육합을 이루며 강한 결합력과 상호 도움을 주고받습니다. 육합이란 6개의 지지가 서로 짝을 이루어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것을 말합니다. 마치 자석의 양극이 끌어당기듯 자연스럽고 강력한 인연입니다. 개띠분들과 함께하면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중요한 일을 함께 추진하기에 최적의 파트너입니다. 12월에 개띠분을 만나게 되신다면 그것은 하늘이 보내주신 귀인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조언을 구하세요. 특히 12월 7일, 19일, 31일은 술일로 개띠의 기운이 강한 날입니다. 이날 개띠분과 만남을 가지시거나 함께 중요한 결정을 하시면 큰 도움이 됩니다. 개띠분들은 여러분에게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분들입니다. 신뢰를 바탕으로 깊은 관계를 맺어가시길 바랍니다. 돼지띠도 기룬띠입니다. 해수는 수생목으로 묘목을 생해주는 관계입니다. 오행에서 생이란 어머니가 자식을 낳아 키우듯 한쪽이 다른 쪽에게 생명력과 에너지를 공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돼지띠 분들은 여러분에게 도움과 지원을 제공하는 귀인입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조언을 구하거나 협력하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정해월이 있어 더욱 인연이 깊어집니다. 돼지띠는 해수의 기운을 가지고 있어 지혜롭고 포용력이 있으며 재물운도 좋은 띠입니다. 이런 분들과 가까이 지내면 여러분의 운도 함께 상승합니다. 돼지띠 분들과는 금전적인 거래나 사업적 협력도 좋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는 것도 매우 유익합니다. 특히 재물과 관련된 조언을 구하시면 좋은 답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12월 한 달 동안 돼지띠 분들에게 먼저 연락을 하시고 자주 만나시길 권해드립니다. 양띠 역시 기룬띠에 속합니다. 미토는 토생금과 목국토의 복합적인 관계이지만 삼합의 한 축으로 해묘미 삼합목국을 형성합니다. 삼합이란 세 개의 지지가 모여 하나의 강력한 오행 기운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해수 돼지띠, 묘목 토끼띠, 미토 양띠가 모이면 목의 기운이 극대화됩니다. 양띠와 돼지띠가 함께하면 목의 기운이 강화되어 큰 시너지를 발휘합니다. 함께 모여 무언가를 계획하거나 실행하면 성공 확률이 높아집니다. 양띠분들은 온화하고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며 조화를 중시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과 함께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샘솟고 일이 부드럽게 진행됩니다.
특히 새 띠가 함께 모이는 자리가 있다면 반드시 참석하세요. 그 자리에서 좋은 기회나 인연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양띠분들과는 문화활동이나 봉사활동을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이번에는 상극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상극이라고 해서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기운이 서로 부딪히고 충돌할 가능성이 높으니 조심스럽게 대하라는 의미입니다. 의식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면 문제를 피할 수 있습니다. 닭띠는 여러분과 충의 관계입니다. 묘목과 유금이 만나 묘유충을 형성하며 정면으로 부딪히는 에너지입니다. 충이란 정반대 방향에서 서로를 향해 달려가 충돌하는 것과 같습니다. 동쪽의 묘목과 서쪽의 유금이 만나 금극목에 강한 극이 발생합니다. 닭띠분들과는 의견 충돌이나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조심스럽게 대하세요. 특히 중요한 계약이나 약속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닭띠분들은 예리하고 날카로운 성향이 있어 여러분의 부드러운 성격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할 때는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이성적으로 차근차근 설명하세요. 만약 꼭 만나야 하는 상황이라면 개띠분을 중간에 두시면 좋습니다. 개띠는 닭띠와 삼합관계이면서 여러분과는 육합관계라 중재자 역할을 훌륭히 해낼 수 있습니다. 12월에는 닭띠분들과의 불필요한 만남이나 논쟁은 피하시고 거리를 두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쥐띠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수와 묘목은 자묘형을 이루며 무례한 형벌의 관계입니다. 형이란 은밀하게 내부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으로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지만 서서히 해를 끼칩니다. 자묘형은 특히 무례지형이라고 하여 예의나 도리, 윤리에 어긋나는 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쥐띠분들과의 관계에서는 신중하게 말과 행동을 선택하고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명확하게 소통하세요. 12월 무자월에는 자수의 기운이 강해지니 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쥐띠분들은 영리하고 빠른 판단력을 가지고 있지만 때로는 자기중심적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는 가치관이나 행동 방식에서 차이가 날 수 있으니 깊은 관계로 발전시키기보다는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특히 금전 거래나 중요한 약속은 문서로 명확히 해두시고 구두 약속만으로는 진행하지 마세요. 쥐띠분과 대화할 때는 상대방의 체면을 세워주고 예의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12월 20일부터 31일까지 무자월 기간에는 쥐띠분들과의 만남을 최소화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용띠와는 묘진의 사명의 관계가 될 수 있습니다. 돼지띠가 함께 있을 때 사명이 성립되어 복잡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사명이란 세 개의 지지가 모여 서로를 해치는 흉한 관계를 말합니다. 용띠분과 단둘이 만날 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자리에서는 조심하세요. 용띠는 진토로 토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토와 묘목은 목국토의 관계로 여러분이 용띠를 극하는 형국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해수 돼지띠가 더해지면 묘진의 사명이 되어 세 띠 모두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용띠분들은 카리스마가 있고 리더십이 강하지만 고집도 센 편입니다. 1대1로 만날 때는 서로 존중하며 대화하면 괜찮지만 돼지띠가 있는 자리에서는 의도치 않게 갈등이 불거질 수 있습니다. 만약 용띠와 돼지띠가 함께 있는 모임이 있다면 가급적 불참하시거나 참석하시더라도 중요한 의견 표명은 삼가시고 조용히 관찰하는 자세를 취하세요. 용띠분들과는 12월에 개인적으로 가벼운 만남 정도는 괜찮지만 깊이 관여하는 일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12월의 행운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색상은 단순히 시각적인 요소가 아닙니다. 오행에서 색상은 각각의 기운을 담고 있으며 우리 몸과 마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올바른 색상을 활용하면 부족한 기운을 보충하고 넘치는 기운은 조절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행운 색상은 녹색입니다. 녹색은 목의 기운을 상징하며 여러분의 본명 묘목과 같은 속성입니다. 자신을 강화하고 생명력을 북돋워줍니다.
녹색은 봄의 새싹처럼 생명력과 성장, 희망을 의미합니다. 12월은 겨울이지만 녹색을 통해 생명의 기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녹색 옷이나 소품을 가까이 하시면 기운이 상승합니다. 구체적으로 녹색 스웨터나 목도리, 모자를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집안 인테리어에도 녹색 식물을 배치하거나 녹색 쿠션이나 담요를 사용해 보세요. 특히 거실이나 침실에 녹색 요소를 두시면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녹색 차를 드시는 것도 좋습니다. 녹차나 허브차를 자주 마시면 몸속에 목의 기운이 충만해집니다. 외출하실 때 녹색 우산이나 가방을 들고 다니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녹색은 눈의 피로를 풀어주고 심리적 안정감을 주는 색이기도 합니다. 스마트폰 배경화면을 녹색 자연 풍경으로 바꾸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연한 녹색부터 진한 녹색까지 다양한 톤을 활용하실 수 있는데 12월에는 짙은 녹색보다는 은은한 연녹색이나 청록색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는 검은색입니다. 검은색은 수의 기운을 나타내며 12월의 해수와 자수와 조화를 이룹니다. 수생목으로 여러분을 생해주니 검은색을 활용하시면 운이 좋아집니다. 검은색은 깊이와 지혜, 신비를 상징합니다. 겨울의 밤하늘처럼 고요하고 깊은 에너지를 담고 있습니다. 검은색 계열의 의류나 액세서리를 착용해 보세요. 검은색 코트나 패딩, 부츠는 실용적이면서도 운을 높여주는 아이템입니다. 검은색 모자나 장갑도 좋습니다. 검은 콩이나 흑미, 검은 깨 같은 검은색 음식을 자주 섭취하시면 신장 기능이 강화되고 수의 기운이 보충됩니다. 특히 12월처럼 추운 계절에는 검은색 음식이 몸을 보양하는 데 탁월합니다. 검은색 수첩이나 다이어리를 사용하시면 계획이 잘 실행되고 목표를 이루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잠을 주무실 때 검은색 이불이나 암막 커튼을 사용하시면 깊은 수면을 취할 수 있습니다. 검은색은 또한 사악한 기운을 막아주는 벽사의 색이기도 합니다. 검은색 팔찌나 목걸이 같은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나쁜 기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검은색과 함께 남색이나 진한 푸른색도 수의 기운에 속하니 함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검은색 지갑을 사용하시면 재물이 모이고 새어나가지 않는다는 속설도 있으니 참고하세요. 세 번째는 흰색입니다. 흰색은 금의 기운을 상징하며 여러분의 천간 신금을 보강해 줍니다. 무자월에는 토생금으로 금 기운이 강해지니 흰색 아이템을 사용하시면 재물운과 건강운이 상승합니다. 흰색은 순수함과 깨끗함, 새로운 시작을 의미합니다. 겨울의 눈처럼 맑고 청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흰색 옷을 입으시면 주변 사람들에게 신뢰감과 호감을 줍니다. 흰색 니트나 셔츠, 네일을 착용하시면 좋습니다. 집안에 흰색 커튼이나 침대 시트를 사용하시면 공간이 밝아지고 깨끗한 기운이 감돕니다. 흰색 그릇에 음식을 담아 드시면 음식의 기운이 더욱 맑아집니다. 흰색 꽃을 집안에 두시는 것도 좋습니다. 백합이나 국화 같은 흰 꽃은 금의 기운을 강화하고 집안의 기를 맑게 합니다. 흰색 수건이나 손수건을 사용하시면 위생적이면서도 운이 좋아집니다. 특히 12월 20일 이후 무자월에는 흰색의 힘이 더욱 강해지니 이 시기에 흰색을 많이 활용하세요. 흰색과 은색은 모두 금에 속하는데 은색 액세서리나 은반지를 착용하시면 재물운이 상승합니다. 흰색 양말이나 속옷처럼 겉으로 잘 보이지 않는 곳에도 흰색을 사용하시면 내면의 기운이 맑아집니다. 흰색은 또한 호흡기 건강과 관련이 깊으니 흰색 마스크를 착용하고 외출하시면 건강을 지킬 수 있습니다. 흰무나 도라지 같은 흰색 채소와 배, 은행 같은 흰색 과일을 드시면 폐 건강에 좋고 금의 기운이 보충됩니다. 이제 12월의 길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길일은 음양오행과 천간지지의 조화가 좋은 날을 선정한 것입니다. 이날에는 하늘과 땅의 기운이 조화롭게 흐르며 여러분께 좋은 운을 가져다 줍니다.
길이를 잘 활용하시면 중요한 일의 성공 확률이 높아지고 소원 성취에도 도움이 됩니다. 첫 번째 길일은 12월 3일입니다. 음력으로 10월 14일 병오일입니다. 병화와 오화는 모두 화의 기운으로 목생화를 이루어 여러분의 묘목을 생해줍니다. 화의 기운이 강해 따뜻하고 밝은 에너지가 가득한 날입니다. 중요한 모임이나 새로운 일을 시작하기 좋습니다. 병화는 태양의 빛과 같아서 모든 것을 밝게 비춰줍니다. 오화는 한낮의 뜨거운 열기로 활력이 넘칩니다. 이 두 개의 화가 만나 강력한 불의 기운을 만들어내니 여러분의 목 기운이 왕성해집니다. 이날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친구들이나 친척들과 식사 약속을 잡으시거나 오랜만에 연락이 끊겼던 분들에게 전화를 걸어보세요. 새로운 인연을 만나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건강검진이나 병원 진료를 예약하셔도 좋은 결과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날 밝은 색 옷을 입고 외출하시면 더욱 운이 좋아집니다. 빨간색이나 주황색 계열의 옷이나 액세서리를 착용해 보세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마음속 소원을 빌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 사이 5시가 가장 강한 시간이니 이 시간대에 중요한 일을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두 번째 길일은 12월 7일입니다. 음력으로 10월 18일 경술일입니다. 술토는 개띠에 해당하며 여러분과 육합의 관계입니다. 경금과 신금은 같은 금의 기운으로 동류의 친근함이 있습니다. 협력이나 파트너십을 맺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경금은 쇠붙이나 칼처럼 단단하고 날카로운 금속성 기운입니다. 술토는 가을의 마른 흙으로 금을 품고 있어 토생금을 이룹니다. 여러분의 신금과 경금이 만나면 형제자매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돕는 관계가 됩니다. 이날은 계약서에 도장을 찍거나 중요한 약속을 하기에 좋습니다. 특히 개띠분들과 만나신다면 더욱 길합니다. 사업적인 이야기를 나누거나 투자 상담을 받으시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금전 거래나 재물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입니다. 은행 업무를 보시거나 저축계좌를 개설하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날은 흰색이나 금색 옷을 입으시고 금속 재질의 액세서리를 착용하시면 운이 더욱 상승합니다. 오후 7시부터 9시 사이 술시가 가장 좋으니 저녁 시간을 활용하세요. 집안의 서쪽 방향이나 북서쪽 방향을 정리하고 청소하시면 재물운이 들어옵니다. 세 번째 길일은 12월 15일입니다. 음력으로 10월 26일 무오일입니다. 무토는 토생금으로 여러분을 생해주고 오화는 목생화로 기운을 발산시켜줍니다. 균형 잡힌 오행의 흐름이 있는 날로 건강을 챙기거나 재물과 관련된 일을 처리하기 좋습니다. 무토는 산이나 높은 언덕처럼 크고 안정적인 땅의 기운입니다. 오화는 다시 한번 등장하는 한낮의 태양으로 따뜻함과 활력을 줍니다. 무토가 금을 생해주니 여러분의 기운이 충전되고 오화가 목을 생하니 생명력이 솟아납니다. 이날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기에 최적입니다. 건강관리에 신경 쓰시고 영양가 있는 음식을 드세요. 한약을 지어 드시거나 보약을 구입하시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가벼운 산책이나 운동을 하시면 기혈순환이 잘 됩니다. 또한 재물운도 좋은 날이니 투자나 저축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부동산이나 땅과 관련된 일을 상담하시기에도 적합합니다. 이날은 노란색이나 갈색 옷을 입으시고 흙과 불의 조화를 이루세요. 한낮 11시부터 1시 사이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남쪽 방향으로 외출하시거나 남양 창가에서 햇볕을 쬐시면 건강에 좋습니다. 네 번째 길일은 12월 19일입니다. 음력으로 10월 30일 임술일입니다. 술토는 다시 한번 육합의 개띠이고 임수는 수생목으로 여러분을 도와줍니다. 정해월의 마지막 날로 한 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임수는 큰 바다나 강물처럼 넓고 깊은 물의 기운입니다. 술토는 두 번째 등장으로 여러분과의 육합 관계를 다시 확인시켜줍니다.
임수가 묘목을 생해주니 새로운 생명력이 공급되고 술토와의 육합으로 안정감이 생깁니다. 이날은 한 해 동안 했던 일들을 정리하고 결산하기에 좋습니다. 밀린 일이나 마무리하지 못한 일들을 처리하세요. 연말 결산이나 회계 정리를 하시기에도 적합합니다. 또한 용서와 화해의 날이기도 합니다. 한 해 동안 서운했던 일이나 오해가 있었던 분들에게 먼저 연락하여 풀어보세요.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가벼운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날은 검은색이나 진한 청색 옷을 입으시고 물과 관련된 곳을 방문하시면 좋습니다. 약수터에서 물을 떠오시거나 계곡을 산책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 술시가 가장 좋으니 이 시간에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세요. 5번째 길일은 12월 25일입니다. 음력으로 11월 6일 무진일입니다. 무토는 토생금으로 지원을 해주고 진토 역시 토의 기운으로 안정감을 줍니다. 크리스마스 날이기도 하니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들과 따뜻한 시간을 보내세요. 무토와 진토 두 개의 토가 만나 토의 기운이 매우 강한 날입니다. 토생금으로 여러분의 금기운이 왕성해지니 재물과 건강 모두 좋아집니다. 진토는 용띠로 물기를 머금은 축축한 흙입니다. 봄의 시작을 알리는 땅의 기운으로 새로운 희망과 가능성을 상징합니다. 이날은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기에 최고의 날입니다. 크리스마스라는 특별한 날과 길일이 겹쳐 더욱 의미가 깊습니다. 자녀들이나 손주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고 따뜻한 대화를 나누세요. 선물을 주고받으며 사랑을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날은 기부나 나눔을 실천하기에도 좋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봉사활동에 참여하시면 복이 쌓입니다. 교회나 절, 성당 등 종교시설을 방문하여 기도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이날은 노란색이나 갈색, 베이지색 계열의 따뜻한 색상의 옷을 입으세요. 오전 7시부터 9시 진시가 가장 좋으니 아침 일찍 일어나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동남쪽 방향으로 외출하시면 좋은 기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6번째 길일은 12월 31일입니다. 음력으로 11월 12일 갑술일입니다. 술토는 세 번째로 등장하는 육합의 개띠이고 갑목은 같은 목의 기운으로 친화력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 날로 새해를 맞이하는 준비와 소망을 담기에 완벽한 날입니다. 갑목은 큰 나무나 숲을 상징하는 양의 목기운입니다. 여러분의 묘목은 음의 목이고 갑목은 양의 목이라 서로 보완하며 조화를 이룹니다. 술토는 세 번째 등장으로 육합의 힘이 절정에 달합니다. 이날은 한 해를 완전히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특별한 날입니다. 제야의 종소리를 들으며 한 해의 감사함을 되새기고 새해 소망을 빌어보세요. 집안 대청소를 하시고 묵은 것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낡은 옷이나 물건들을 버리고 새 것을 준비하세요. 또한 새해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정하기에 최적의 날입니다. 다이어리에 새해 계획을 적어보시고 이루고 싶은 소원 목록을 만들어 보세요. 가족들과 함께 송년회를 열고 한 해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서로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새해 덕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날은 녹색이나 청색 계열의 옷을 입으시고 나무나 식물과 관련된 활동을 하시면 좋습니다. 새해를 맞아 화분을 하나 장만하시거나 씨앗을 준비하시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저녁 7시부터 9시, 그리고 밤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가 가장 좋은 시간입니다. 자정의 종소리와 함께 새해를 맞이하시며 소원을 빌어보세요. 이 6개의 길일에는 중요한 일정을 잡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좋습니다. 또한 기도나 명상, 소원을 비는 시간을 가지시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길일마다 특별히 좋은 시간대와 방향, 색상이 있으니 참고하시어 활용하세요. 길일에 하시는 모든 일은 하늘의 도움을 받아 순조롭게 풀릴 것입니다. 12월을 보내시면서 몇 가지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건강 관리를 최우선으로 하세요.
연세가 있으시니 무리하지 마시고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마음의 평화를 찾으세요. 명상이나 산책, 독서 등 내면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습니다. 셋째, 가족과 주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가 큰 힘이 됩니다. 넷째, 새해를 준비하시되 욕심을 부리지 마세요. 현재에 만족하며 작은 것에 감사하는 자세가 복을 불러옵니다. 음양오행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은 금극목의 구조 속에서도 강인하게 살아오셨습니다. 12월은 수생목의 도움과 토생금의 지원이 함께하는 달입니다. 이는 하늘이 여러분에게 주는 선물입니다. 이 기운을 잘 받아들이시고 긍정적인 마음가짐으로 한 해를 마무리하세요. 명리학에서는 운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 운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입니다. 좋은 운이 와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놓치게 되고 나쁜 운이 와도 지혜롭게 대처하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랜 세월 동안 많은 경험과 지혜를 쌓아오셨습니다. 그 모든 것이 여러분의 자산입니다. 자신을 믿으시고 하루하루를 소중하게 보내세요.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1951년생 신묘년 토끼띠 여러분을 위한 2025년 12월 운세를 명리학과 음양오행의 원리로 풀어드렸습니다. 여러분의 앞날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2월이 여러분께 평안과 기쁨을 가져다주는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소원을 남겨주세요. 어떤 소원이든 좋습니다. 건강, 재물, 가족의 행복, 마음의 평화 무엇이든 적어주시면 제가 정성을 다해 기운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댓글 하나하나 다 읽으면서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힘들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행복선녀 채널을 통해 우리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서로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으로 좋은 기운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에는 더 큰 행운과 건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웃는 얼굴로 긍정적인 마음으로 살아가세요. 여러분은 소중한 분들입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